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강사 김일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만나 뵙게서 반갑고요. 아마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듣고 나서 이 강좌를 선택하셨을 텐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좌는 기존에 시험을 한번 보셨던 분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기초 지식을 가지신 분이 듣기에 최적화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생략될 수 있고요. 너무 요 강의가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총정리 강의를 들으시는 게 보다 적합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강좌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부분이 여러분들의 교재 첫 페이지, 첫 부분의 그 24페이지의 경기 분석부터입니다. 예.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 총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8문제 중에서, 나오는 부분이 좀 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도 기존의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좀 과감히 생략을 하면서 좀 합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 변동의 개념과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경기 변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경기 변동이라는 게 이런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지금 경기 순환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여기가 정점이죠. 여기가 정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정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순환 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한 사이클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 되고, 그 한 사이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한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바닥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경기가 저점을 찍게 되면은 이제 회복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죠?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호황을 맞습니다. 그런데 호황이 언제나 이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점을 찍게 되고요. 정점을 찍으면 바로 후퇴가 됩니다. 후퇴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불황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불황의 끝이 있겠죠? 불황의 끝이 바로 저점이 되는데 그 저점에서 다시 회복기와 호황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점에서 후퇴하고 후퇴하면 불행이 되고 회복하면 호황이 되고, 그죠? 여러분들 외우실 때 후퇴하면 불황이 되고 회복하면 호황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후퇴, 불황, 회복, 호황, 그러면 요걸 우리가 4단계로 구분하는 거고요. 얘하고 얘를 잘라가지고 수축, 위축된다, 수축, 그 다음에 회복하고 호황은 확장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2개의 국면으로 설명하는 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후퇴, 불황, 회복, 호황, 이 4단계를 흔히 얘기했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오히려 수축과 확장, 이 2개를 일반적으로 오히려 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단계를 얘기할 땐 수축 확장이요, 4단계를 얘기할 때는 후퇴하면 불황이요, 회복하면 호황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 폭이 바로 진폭이 되는 거고요. 요거 하나가 사이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면은 여기까지겠죠. 그 다음에 정점이면 정점, 저점이면 저점까지가 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그 다음에 X축은 당연히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X축은 시간, Y축은 진폭.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경기 순환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뭐냐면요. 과연 옛날에 있잖아요. 이런 CF가 있었어요. 정점을 찍고 과연 꼭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가. 만약에 누군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확 떨어져요. 롤러코스터 확 떨어지잖아요. 왁! 떨어지지 말고 철로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겠네. 철로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달리던 기차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황도 겪지 않고 좋겠네 라고 얘기한 그런 CF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CF에 나있지 실제로는 나타나기 힘들고요. 물론 이 진폭은 정부의 노력이나 우리 경제 주체들의 노력으로 좀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회든지 이와 같은 사이클의 경기 변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기 사이클이, 이런 변동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측정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이 과연, 여러분들은 수업을 받고 계신 지금이 과연 후퇴, 불황, 회복, 호황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시간이 지나야지 판독이 나요. 경기 정점이요? 정확하게 이걸 그때가 정점이었구나 라고 느끼려면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점 이런 거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단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를 주관적인 나의 가치 판단 말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이용해서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이 호황이구나. 객관적으로 지금이 불황이구나. 불황 중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후퇴기구나. 아니면 이미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황기구나.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을 공부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 경기 순환의 과목에서는요. 여러분 2문제나 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원인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뭔지를 공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우리 책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은 의가 나와 있어요. 의가 거시경제지표로 요약되는 총체적 경제 활동들이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 현상이 바로 경기순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수로 배열된 시계열 자료로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계열 자료 줄치시고요. 시계열 자료. 자, 시계열 자료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 있는 자료를 말해요. 시계열 자료로서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등 4가지 변동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왕이면은 좀 순서대로 외울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제일 먼저가 계절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 변동과 순환 변동은 굳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추세 순환으로 같이 써드릴게요. 예, 요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됩니다.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요런 것들을 분석할 때, 경기를 분석할 때 요런 애들이 이제 장애 요소가 되는 것들이에요. 요런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추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런 것들을 지워 나갈 텐데요. 아무튼 요거 자세한 설명 좀 이따 드리고요. 4가지 변동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책에 있는 순서대로 말고 계절, 불규칙, 추세, 순환. 추세, 순환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절, 불규칙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계절은 불규칙한 추세로 순환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죠? 계절은 불규칙한 추세로 순환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시계열 지표로 경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 시계열의 변동 중 경기와 관련성이 낮은 계절 변동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추세 순환 변동치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려면 얘 제거하고 얘 제거한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경기 순환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안 보셔도 되죠? 거기 이번에 보시면 회복, 호황, 호퇴, 수축에 자 수축돼 있는데요. 수축은요 가로하시고 수축 밑에다가 가로하시고요. 불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거예요. 자, 불황의 4국면으로 구분되지만 최근에는 그냥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확장과 수축 2개로 사용되기도 한다. 되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이건 정말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출제될 만한 건 없고요. 이제 출제될 만한 거 한번 가볼까요? 요거 출제됩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면은 예, 경기 변동의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이론. 자, 경기 변동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경기 변동의 종류에 3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우리 책에 지금 장기, 중기, 단기 나왔는데 단기부터 설명해드리면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요. 요 3가지 종류가 각각 연도로는요. 얘가 한 2년에서 6년 정도, 2년에서 한 5년 정도 잡으시면 되죠. 요건 10년. 그 다음에 얘가 한 50에서 60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한 5년 정도까지 10년, 그 다음에 50년. 왜냐하면 연도를 맞추라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중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중기. 자, 단기는 중기보다 반 정도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2년에서 5년 정도 되고, 장기는 요거보다 한 5배 정도 많은 50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가 이제 키친이고요. 키친 파동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얘가 주글라? 좀 말이 험하네요. 그죠? 주글라. 그 다음에 얘가 콘트라티에프예요. 자,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셨나요? 네. 외우기 쉽죠? 왜냐하면 2글자, 3글자, 6글자. 그죠?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글자 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왜 외우셔야 되냐면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출제되는 게 단기, 중기, 장기를 거꾸로 내서도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뭘 줄쳐 놓으셔야 되냐면 얘하고 얘하고 공통점 보이세요? 장기 얘하고 얘 우선 얘하고 얘 두 개, 얘하고의 공통점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둘 다 기술혁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공통점이에요. 중기하고 장기의 공통점이 둘 다 기술혁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콘트라테이프, 장기 같은 경우에는 신저항 개발 같은 게 들어가고요. 이건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설비 투자의 내용 연수다 되어 있습니다. 설비의 내용 연수. 선생님, 내용 연수가 뭐예요? 어디 연수 가나요? 연수 무슨 연수를 가요? 설비의 내용 연수라는 건 이용 가능한 연수를 말해요. 이용 가능한 연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기계는 10년이다. 이 기계는 뭐 5년 동안 쓸 수 있다. 10년 동안 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주글라 파동이 설비의 내용 연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건 바로 웬만한 기계들이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저항 개발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보통 기계들을 한 10년 정도 쓰니까 설비의 내용 연수에 관련된 것이 죽을라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단기 파동에 보면 키친에 보면은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통화 공급, 금리 변동, 물가 변동, 재고 변동 외우셔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변동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통화 변동, 금리 변동, 물가 변동, 재고 변동 다 변동. 어쨌든 변동. 되셨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방금방 아주 자주 변하잖아요. 이거 자주 변해요. 그죠? 뭐 맨날 변화. 금리도 맨날 변하고 환율도 맨날 변하고. 그렇게 맨날 변하는 게 키친 파동이고 기술혁신은 공통점이고 하나의 기계가 대략 10년 쓰니까 이게 주글라 파동이고 신저항 개발 아주 오래 걸리니까 50년이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에 있는 내용, 요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것도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기억하시되냐면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경기순환에 우리나라 한국의 경기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위) 둥둥둥둥둥둥둥둥. 자, 과연 한국의 경기가 상승했다, 호황이었다, 불황이었다, 호황이었다, 불황이었다를 나타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국은 아무래도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농업입니다. 자, 그걸까요? 1번 농업입니다. 2번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는 대무역 의존도가 크니까 환율이라든지 수출 수입에 관한 것들이에요. 아닙니다. 고조 한국은 오래전부터 건설 경기에 의존을 많이 해왔으니까 건설 경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은 몇 번이요? 네, 정답은 1번. 3번입니다. 3번. 1위는요. 건설 부분이에요. 한국 경제가 좋다 나쁘다를 이때까지 뭐 미래 아니에요. 앞으로 뭐 IT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때까지 한국 경기의 순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건설 부분이었습니다. 건설 부분. 그죠? 자, 그 다음에 2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해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부분은 그 내용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재 잠깐 보면요. 건설 투자 전 기간을 통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그런 건설에 의해서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진다 나빠진다도 뭘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었을까요? 건설이죠. 시멘트 출하량 늘어나고 아파트 많이 짓고 그러면 호황. 아파트 미분양되고 안 나가고 이러면 불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외 해외 부분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요거는 해외 경기에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세계 경제. 아까 제가 문제 내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죠.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혼자 아무리 부자라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내수시장 인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을 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워낙 나빠지면 우리나라 물건을 사갈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면은 우리나라 물건을 못 팝니다.